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태양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물질은 뭐고 나이는 뭐고 이런 것들을 운석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데 그럼 운석은 어떻게 지구로 오게 됐을까요? 이 영상은 2014년에 3월 9일에 진주에 떨어진 진주 운석이 떨어진 모습을 찍은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밝게 빛나죠? 밤인데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달보다도 훨씬 밝아요. 그리고 이 영상은 그 한 해 전에 2013년에 러시아 첼레빈스크라고 하는 동네에 떨어진 운석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건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보시면 굉장히 밝죠. 지금 초저녁인데. 그리고 뭐 자세히 보시면 러시아 분들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네, 그 운석은 우주에서 들어온 돌이잖아요. 지구에서 만들어진 돌들이 아니에요. 우주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찰열 때문에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아서 온도가 1300도, 1500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탄다기보다는 녹아요. 네, 돌도 녹아요. 녹으면 사진은 저희가 남극에서 찾은 운석의 하나인데요. 보시면 표면이 이렇게 윤기가 있게 흐르는 흔적이 보이죠? 이게 표면이 녹아서 생기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운석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녹아서 뒤로 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석인지 아닌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표면에 녹은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녹은 흔적이 굉장히 얇습니다. 1mm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용융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퓨전 크러스트라고 하는데 이 녹아서 줄줄 흐른 이 녹은 흔적이 있고 보시면 내부는 좀 밝은 색이죠. 훨씬 밝은 색이잖아요. 저게 실제 운석의 안에 그 모습입니다. 굉장히 밝은 색이고 그래서 이 표면에 녹은 흔적이 있느냐, 대기권을 통과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실제 분석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이 돌이 운석인지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운석들은 어디서 올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소행성들의 궤도를 표시한 겁니다. 굉장히 빨리 보여드릴게요. 1970년대에는 아직 10,000개가 안 되죠. 이제 10,000개 됐어요. 80년대 돼서. 바쁘네요. 90년대 되니까 18,000개. 2000년이 되니까 10만 개가 넘어섰어요. 이제 40만 개, 50만 개 됐죠. 2015년이 되니까 한 70만 개 정도의 운석이 발견됐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22년 현재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우리 인류가 발견한 소행성의 수가 110만 개가 넘어요. 소행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망원경으로 봐서 얘가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화성하고 목성 궤도 사이에 존재. 이건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대부분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소행성 때라 그래서. 근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지구궤도 있는데 지구궤도 주변으로도 소행성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행성들을 지구 근접 소행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고 그런 소행성들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행성은 우리가 궤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알려진 소행성들은 지구하고 충돌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만 아주 작은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크기가 있어요. 즉 아무리 망원경이 좋아도 작은 소행성은 관측을 못하겠죠. 그래서 관측을 못하는 애들은 아직도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지구상에 떨어져서 저 같은 운석학자가 가서 주스면 그게 운석입니다. 항상 운석을 얘기할 때 공룡을 멸종시키고 또는 지구하고 충돌해서 굉장히 피해를 일으키는 이런 거라고들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만 지금도 계속 운석이 떨어지고 있어서 아까 보여드린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릴 태양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다. 그리고 운석이 소행성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계에는 많은 행성과 위성들이 있어요. 이 운석은 남극의 알란힐이라는 데서 발견된 운석인데 굉장히 유명한 운석입니다. 알란힐에서 84년도에 발견된 첫 번째 운석이라서 이름이 알란힐 8400이래요.
이 운석이 유명한 이유는 이 운석은 화성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화성에서 왔는데 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운석 안에서 이런 벌레 같은 게 발견됐다고 한참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어요. 그래서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었다,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벌레처럼 생겼죠. 실제로는 벌레가 아니에요. 네, 화성에는 아직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자철석이라고 하는 광물로 이루어진 건데 지구상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애들이에요. 생명체 활동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화성에서 발견된 벌레가 아니에요. 네.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화성에는 물이 있었대는데. 그래서 계속 탐사선을 보내잖아요. 지금 이 사진은 지금 현재 화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퍼시비어런스라고 하는 로봇이 자기 셀카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셀카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퍼시비어런스가 뭘 했냐면 최근에 화성에 있는 돌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단순히 뚫은 게 아니고 이렇게 코어링이라고 하는데요. 돌 같은 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 시료를 채취해요. 그래서 지금 구멍을 2군데를 뚫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현무암 같은 애인데 시료를 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30년 정도 되면 지구로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측이나 아니면 탐사선을 보내서 하는 거는 굉장히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직접 연구를 하려면 시료를 지구에 있는 실험실로 가져와서 아주 정밀하고 아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시료를 돌에서 이제 채취했고 이것을 지구로 가져올 거예요. 근데 화성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료를 가지러 가는 탐사선도 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2030년 초에는 지구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요. 퍼시비어런스호에 보면 칩 같은 게 있어요. 이 칩에 특별한 사람들만 이름을 새겼습니다. 농담이고요. 전 세계에서 탑승권을 막 이렇게 뿌린 적이 있어요. 저기 미국에서 탑승권을 막 뿌려서 이 화성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지원하세요 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가족들 다 해가지고 총 전 세계에서 지원한 사람이 1,0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 중에 저희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화성에 있습니다. 네.